자, 그래서 3단원 우리 문풀 끝났니? 그쵸? 문풀 끝났고 이제 4단원 바로 나가면 되겠네요. 4단원도 내용상으로는 뭐 썩 그렇게 많지 않다. 그치? 4단원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불평등에 대한 얘기 크게 세 파트인 듯. 일단 불평등 관점, 그죠?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관점 얘기 좀 나오고, 그리고 계층 이동 얘기 나오고, 여기서 이제 표 문제 좀 나온다 했었지, 그지? 표 문제 나온다 했었지. 그리고 불평등 유형, 그나 유형 나오고, 복지제도, 웰페어, 그죠? 복지제도 이 정도 나오는데 내용이 별로 안 많아요. 불평등 유형 해봐야 그지. 그러니까 내용은 많지 않아요. 기술을 요하는 것들이 좀 자꾸 있어서 그렇지. 내용 요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얘랑 얘 정도? 뭐 얘 조금 있긴 한데 얘 계층 이동 해봐야 뭐 오늘 배우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사실. 어쨌든 관점이랑 복지 정도가 이제 좀 외워야 할 내용들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1학년 때 했죠. 고1 통합 사회 시간 때 저랑 했었죠. 그죠? 사회 서비스랑 이제 공공부조랑 이제 사회보험이 세 가지 해가지고 뭐 금전적이네 비금전적이네 뭐 수혜자랑 뭐 일치하네 안 하네 했었잖아, 그렇지? 복습 차원. 새로운 건 사실 요것밖에 없음. 내용상으로 새로운 유형들을 배울 거예요. 불평등 유형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남녀 차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그 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떠한 기술로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의 내용 때문에 좀 4단원이 진짜 4단원이 4가 죽을 4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힘든 거지. 내용으로는 별로 어려운 게 없다. 그래서 오늘 11강 12강 이제 수특 기준으로요. 11강 12강의 내용을 내용상으로는 일단 한 번에 훑어버리고, 그와 관련하여서 이제 그 계층 이동 관련하여서 표 문제 같은 건 어떤 단계로 좀 푸는지,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하고 수특 11강 12강 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강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불평등과 이제 이론인데, 오늘 이제 내용을 볼 거는 이제 기능론, 갈등론, 그죠? 불평등 현상에 대한 기능론과 갈등론, 그리고 계급, 계층론, 그죠? 계층론을 활용해서 불평등 현상을 설명을 하고 이런 특징을 비교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회 이동, 그죠? 이동 그리고 계층 구조, 이동과 계층 구조의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특징,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별로 없어요. 네, 내용상으로는 별로 없어서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당장 오늘은. 됐나? 예, 조금 빨리 끝날까 우려가 되긴 하는데, 일단 불평등에 대한 뭐 아싸라고. 예, 불평등에 대한 관점. 불평등이 뭐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희소가치의 불균등한 배분 현상, 분배 현상을 이제 그 다경이 안 왔나 오늘? 그러네. 응? 네, 어쨌든 희소가치 불균등 배분인데, 우리 사회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희소가치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정치적인 형태의 권력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맞죠? 경제적인 건 말 그대로 뭐 돈 그 자체, 혹은 뭐 돈과 이제 조금 환산될 수 있는 실물 자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희소가치들이죠, 그죠? 부동산 뭐 이런 거, 그지?
금 뭐 이런 거. 비트코인 모르겠네.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도 희소 가치겠죠. 정치적인 희소 가치는 뭐 권력을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그저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 같은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희소 가치겠죠. 그 희소 가치 일부에는 뭐 정당, 파당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내 사람, 그냥 내 사람 그죠? 인적 자원 이런 것들도 정치적 희소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고 사회적인 희소 가치 이런 것들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명예, 위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당장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겪을 수 이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학교도 사회적인 어떤 자원이죠. 학교 그죠? 학교도 사회적 희소 가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모두가 균등하게 받기가 힘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적절하게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적절하게 못 받는다든지, 그죠? 정치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거대 정당이 있지만 군소 정당이 있는 것처럼 돈 많고 돈 적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게 다 모두가 고루고루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불평등 현상의 문제점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가지고 덜 가진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서열화 내지는 계층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계층화와 서열화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실제 예시론 이런 게 있죠, 그죠? OECD 국가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대한민국이 34개 국가 중에서 32이다라고 하면은, 그죠?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의 어떤 정치적인 이제 희소 가치를 여성들이 정치적인 희소 가치를 많이 못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고용 형태별 임금 현황,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희소 자원이죠. 경제적 희소 자원이 비정규직 사람들이 정규직에 비해서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차등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열화를 해버립니다. 그죠? 정규직이 비정규직이라고 막 얘기를 한다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죠. 요즘은 좀 나쁜 표현인데 중소기업을 X소기업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좀 나쁜 표현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급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서열화 현상, 계층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계층화의 요인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론적 아이디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계층화의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 그 자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면은 그 사람은 계급론을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칼 막스, 그죠? 칼 막스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이런 계층화들이 이루어진다. 이 서열 계급 같은 것들은 모두 다 경제적 요인, 단일 요인,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계급론의 기본 아이디어고, 아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도 이 계층화 내지는 서열화의 요인으로 각기 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막스 베버의 계층론 입장이 되겠어요. 막스, 이거 누군가는 또 막스라고 적었다고 뭐라 하대요 저한테. 마르크스라고 적으라고 시험 문제에다가 막스라고 적이 이상해요. 대부분은 이상하고 한 명은 괜찮고 별게 다. 근데 웃긴 게 내가 이래놓고 다음 슬라이드에는 내가 마르크스다 적어놨어. 어쨌건 뭐 막스 발음은 그죠? 막스죠, 막스, 그죠? 막스 이렇게. 별 반응이 안 좋네요. 네. 계급론입니다. 네. 계급론을 얘기했었던 칼 막스 같은 경우에는 계층화의 요인이 경제적인 수단이긴 한데, 좀 더 정확한 막스식 표현을 한다면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누구와 누구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그죠? 유상계급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스스로가 생산 수단이 되고 있죠. 노동자, 그죠? 스스로가 생산 수단이 되고 있어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그죠? 부르주아가 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관계가 이런 단일 요인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봤던 거고요. 이 경제적 요인의 불평등이 여타 영역의 불평등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도 있겠지만, 정치적 자원의 차이, 사회적 자원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마저도 경제적 요인의 차이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가나? 돈 많으면 다 해결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에 의하면 경제는 독립 변수야, 종속 변수야. 독립적인 변수인 거예요. 얘들이 각기 따로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화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애들이 권력도 잘 잡더라. 돈 많은 애들이 사회적으로 명망도 높고 그렇더라. 생산 수단이 있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막스가 언급하고 있는 어떤 계급론에서의 계층화 같은 경우에는 좀 불연속적이죠. 왜냐하면 그냥 되게 단순하게 본 거거든. 그냥 A라는 사람은 부르주아, B라는 사람은 부르주아, C라는 사람 프롤레타리아네. 너 저 생산수단 없으니까 D라는 사람 프롤레타리아, E라는 사람 프롤레타리아. 그 딱지 앞면 뒷면 같은 거예요. 불연속적이죠. 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어떤 다양한 어떤 프레임의 계층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불연속적이고 이분법적 계급 분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르주아는 부르주아끼리, 프롤레타리아는 프롤레타리아끼리 계급의식이 아주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막스가 얘기한 히트 상품, 계급의식이라는 표현, 꽤 중요한 표현입니다. 프롤레타리아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고, 부르주아를 축출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사고, 관념, 전반적인 뭐 연대하는 그런 어떤 것들까지 모두 다 계급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강력한 계급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둘 아니면 하나거든. 그지? 됐나요? 계급론은 그렇고, 한편 이제 계층론으로 갑니다.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계층화의 요인 자체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까지도 가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원론이죠, 다원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애들이 사회적으로 위신을 못 받는 경우 있지 않느냐. 권력적으로 뭔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걔네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떨어질 때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을 이제 지위 브릿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막스 베버의 그 히트 상품이죠. 지위 브릿지 현상.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칼 막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권력적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뭐 경제적으로 유상 계급이니까 넌 부르주아야, 이렇게 그냥 단순히 탁 얘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버가 보기에는 얘는 돈은 많지만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정부 이런 쪽 가면은 개털인 거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재용 씨도 돈이 아주 많죠. 그죠? 경제적으로는 뭐 원티, 뭐 탑티어, 뭐 하여튼 보이지도 않죠. 근데 뭐 정부나 행정부나 이런 쪽을 가게 되면은 이제 정권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매번 불려나가고 검찰에 이렇게 그거 되고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그렇게 높은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위신이 높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용만한 경제력을 가지기는 힘들죠. 그런 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현상들을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계급, 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프레스티지, 위신, 정치적 요인에 해당하는 권력의 기원들이 다 독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에 의해서 사회적 정치적인 어떤 파워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 막스에 비해서는 연속적이죠. 이제 그 계층화 현상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프레임이 여러 개인 거예요. 연속적인 거예요. 얘는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만 사회적 위시는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뭐 거의 뭐 본인이 세력을 모집할 힘이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복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급 의식이 칼 막스가 얘기했었던 계급 의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분파가 여러 개로 나뉘다 보니까 얘는 높은 계급인지 낮은 계급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측정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우리 팀이야 저쪽 팀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명확하지 못한 거지. 계급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계층론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약한 계급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시문에 이제 교과서를 보니까 제시문이 뭐 잘 나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면은 방금 얘기했었던 얘기 답니다. 칼 막스죠. 칼 막스가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베버는 근데 이건 너무 요인이 단일적인 요인이에요. 그냥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서 상중 하층으로 서열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또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죠. 경제적 측면이 정치적, 사회적 측면 불평등 가져오는 결정적 요인이다. 베버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들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독립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하죠. 졸부 경제적으로 상승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쟤뭐 그냥 비트코인으로 갑자기 부자 됐대 뭐 이런 느낌이죠. 얘 뭐 배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하층에 있더라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돈벌이에는 관심 없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막 이렇게 그지? 저분은 진짜 어른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지위불일치 현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계급 의식에 대한 얘기죠. 강한 계급 의식, 약한 계급 의식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저 방금 전에는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관점을 다룹니다. 불평등 이론 하면은 계급론, 계층론 딱 얘기를 해야 되고 불평등에 대한 관점 얘기하면은 기갈 이렇게 두 개 가면 돼요. 오케이? 상상론은 그 불평등 관점에 대한 그 카테고리가 없어요, 사실. 관점으로는 기능론, 갈등론이 있는데 이 차등 보상, 그죠? 즉 이 불평등 현상, 그죠?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은 각각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능론자 입장에서는 네가 사회적으로 기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가 중요한 기능을 한 거고 기여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많이 받은 거고 제가 돈을 적게 받는 이유는 1인분치를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 속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등함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 네가 노력을 안 하니까 막 돈을 못 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노력을 해봐. 보상이 따라올걸?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능론 입장에서는. 그게 차등적인 보상이 그런 어떤 면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론은 한편 이제 불평등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소멸이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주로 하고 있죠. 그죠? 소멸시켜야 할 대상이고 차등 보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집단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뭐 이 차등 보상이 뭐 당연한 거고 너가 중요하고 안 중요해서 그렇게 나뉘어 차등됐다고? 아니야. 그거는 니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쥐어준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니들이 사자 직업하고 있으니까 걔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싶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변혁이 되어야 해라고 갈등론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정답이 없어요, 사실. 그죠? 어떨 땐 기능론이 맞는 얘기도 있고 어떨 땐 갈등론이 맞는 상황과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이 둘을 각 상황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키워드 중심으로 좀 알아는 둡시다. 기능적 중요도, 사회적 기여도, 특정 집단의 합의, 그런 것들. 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하나 또 있었던 게 사회적 배경, 그죠? 사회적 배경과 뭐 경제적, 그죠? 뭐 경제적이든 뭐든 뭐 불평등, 그죠? 불평등 간의 상관관계가 뭐 꽤나 높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가끔씩 막 그래프 그려내가지고 사회적 배경과 이제 선천적인 어떤 귀속지위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죠. 귀속지위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경이 경제적 불평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관점이면은 이제 갈등론적 관점이죠. 그거는. 음. 됐나요? 누구? 저 친구 뒤에 좀 껴주세요. 어디 아프니 혹시? 그건 아니야? 자,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정리했고 벌써 이거야? 이거 하면 끝인데. 사회 이동의 유형과 계층 구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 건데,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계층 이동을 의미를 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층과 급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급과 층 같은 것들을 이제 개인이 그냥 평생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노력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바뀌는 유형들은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동 방향인 거죠. 유지되느냐 변하느냐 차이죠. 유지된다 하면은 이제 수평 이동인 거예요. 중층에 있었던 사람이 다른 직업을 이직했는데 그것마저도 또 중층이야. 그냥 똑같은 비슷한 보직, 비슷한 어떤 급으로 나뉘는 일인데 그냥 하던 일 또 하는 거야. 그건 이제 수평 이동인 거예요. 하지만 야, 임마 이거 출세했네. 임마 이거 날아갔네. 이렇게 하면 이제 수직 이동인 거죠. 그 수직 이동에는 그래서 그 안에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을 모두 다 내포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표풀이 문제 같은 거 할 때 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쉽긴 하지만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이동 범위죠. 이동 범위. 이동하는 범위가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 뭐 손주 세대 등등등, 그죠? 타 세대 간의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그 토플이 문제 같은 거 할 때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세대 간. 그러니까 세대 내에서는 그죠? 야, 태어나기로는 그지 부모님이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나를 낳으셨지만 와, 내가 진짜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기업의 뭐 대기업을 임원으로 승진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대 내 이동인 거죠. 그죠? 세대 간 이동도 될 수 있죠. 방금 근데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세대 내 이동도 되면서 세대 간 이동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기로는 가난하게 태어났었지만 나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내가 승진을 하고 뭐 상승을 한 거잖아요. 세대 내 이동인데 세대 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거는 이동을 한 거죠. 부모 세대는 가난한 세대였지만 자녀 세대에서는 부유한 세대가 됐다. 그죠?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됐나요? 마지막으로 밑에 있어서 좀 안 보이려나? 이동 원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 이런 게 있다. 개인적 이동은 진짜 개인이 한 노력에 근거한 이동을 개인적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조적 이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뭔가 외부 요인들이 있죠. 그죠?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동을 했다. 계층적인 이동을 했다 하면은 구조적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자이였느냐 타이였느냐예요. 이동 원인이. 그치? 됐니? 넘어가도 되겠어요. 바로 이거. 어렵지 않을 듯. 내용상으로 그게 쉽다니까 여기가. 스킬이 좀 먹 같아서 그렇지. 이제 계층 구조로 봤을 때 이제 계층별 구성 비율 같은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생긴 모양 가지고 또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상층, 중층, 하층이 각각 비율이 어느 쪽이 비율이 높은가를 가지고 이제 또 분류를 하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첫 번째가 이제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오른쪽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 예. 그죠? 보시다시피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하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하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상층으로 가면 갈수록 그 인구 비율이 낮은 그런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다량의 자원을 보유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기서 이제 이 일반적으로 이 피라미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 정도가 꽤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더 심해지는 불평등 구조가 생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상중하가. 그죠? 그죠? 모래시계형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래시계형 구조. 극단적이죠. 20대 82 사회가 딱 이런 거예요. 그죠? 중간 계층이 이제 이 계층론에서 시사하는 바는 꽤 큽니다. 상층과 하층 간의 어떤 과도한 어떤 갈등 관계를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적절하게 벌어먹고 살고 있어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상층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과 완전 하층 사람들이 상층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중층 사람들은 적절하게 그냥 뭐 먹고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뭐 상층 그래 조금 더 나도 많이 벌고는 싶지만 뭐 만족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끝을 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으면, 대부분이 하층 사람이면 야 얘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중층이 많이 부재하는 어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합과 안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중층의 비율이 가장 많은, 그죠? 가장 많은 형태의 계층 구조 사회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의 정도가 낮다. 얘에 비해서, 그죠? 피라미드에 비해서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는 이 중층들이 이 상층과 하층 간의 갈등을 좀 많이 중화해주는 어떤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회 통합 정도나 안정도의 정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렵지 않지?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또 이것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계층 구조로서 이동 가능성을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계층의 이동 가능성. 이동 가능성을 가지고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예, 폐쇄적 계층 구조는 수직이동, 수직이동이 많이 되지 않는 한편, 개방적 계층 구조는 수직이동이 최대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쇄적 계층 구조는 조금 상대적으로 기속지위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냥 자기가 태어난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개인의 어떤 노력 여하와는 별다른 관계 없이 얘는 그냥 금수저를 물었으면 계속 금수저, 흙수저를 계속 물었으면 흙수저,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개방적 계층 구조는 그렇지 않죠. 내가 흙수저를 물었어도 열심히 하면 금수저 갈 수 있고, 뭐 아니면 중간이라도 갈 수 있구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금수저를 물었지만 폐가 망신 시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그 이동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좀 높은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폐쇄적이죠. 이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구나라고 하는 개방적 계층 구조이죠. 그거 있어요. 그 헷갈려하는 선지가 있는 게 방금 전에 저 피라미드랑 다이아몬드 있었잖아, 그지? 그 중에서 불평등이 정도 뭐 높은 게 어느 구조라고? 피라미드잖아. 피라미드형 구조는 폐쇄적 계층 구조이다. 맞니? 아닌 거야. 그죠? 거기에서 적절하게 개방형 계층 구조를 하면서 적절하게 그 비율이 유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별개로 바라봐야 됩니다. 둘은 애초에 별개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계층 이동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은 t 시기와 t 플러스 1 시기 간의 그 계층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t 시기에 피라미드였던 게 t 플러스 1 시기에도 피라미드, 다이아몬드였던 게 t 플러스 1 시기에도 다이아몬드 됐어. 그랬을 때 이거 구조 이거 안 바뀌었으니까 폐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그죠? 곳에 뭐 막말로 같은 비율로 이렇게 똑같이 왔다 갔다 했으면은 또 그대로 체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봤었던 계층의 비율과 계층 이동 가능성을 동일하게 억지로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엮어서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답이 납니다.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 맞춰버렸네. 어떡하지? 왜 박수를 11강 풉니다. 알았죠? 11강을 지금 푸시고 11강 쉬워요. 11강 쉬우니까 11강을 지금 좀 시간 남았을 때 푸시고 다음 시간에 좀 표풀이 스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